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이슈를 끝까지 파는 남자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2020년 국내 주식 하반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지 공부해보는 영상입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의 결론은 기존 주도주 중에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형주에 집중하자가 제 결론입니다. 오후 2시 현재 확산과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 시장은 0.8% 하락한 2388에, 코스닥 지수는 2% 하락한 81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수 대비 하락하는 종목수가 훨씬 많아 개별 종목단에서는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오를 것 같기만 했던 주가 지수가 갑자기 하락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참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주인 플랫폼, 빅데이터, 5G,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바이오들이 있으며 해당 섹터에서 앞으로 제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플랫폼 빅데이터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즈온, 5G의 경우 KMW,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 전기차는 현대차와 삼성전기, 2차 전지는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해당 종목들은 제가 하반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전략일 뿐이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 가족, 친구,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게 2차 전지가 어떻고 바이오가 어떻고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 엄청 올라 있는데 뭘 사야 하나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많은 유튜브와 리서치 자료를 읽으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참고한 전문가들은 3월 이후 시장의 반등과 강세를 정확히 예상한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 그리고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님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앞으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 중에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대형주인 아래 같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자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투자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투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하반기에 앞선 장표에서 말씀드린 종목에 투자하려는지 이유를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투자의 시계를 1년 뒤인 내년 8월 혹은 내년 12월까지 놓고 보았을 때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3월 19일 이후 2020년 8월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중에서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내는 업종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월 이후 펼쳐졌던 유동성 장세에서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주장에서 중요한 점은 과거 대세 상승장을 보았을 때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보고서는 대신증권 전략팀장인 이경민 팀장님이 쓴 강세론자가 바라본 8월 증시라는 리포트였습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상승 추세가 진행할 때는 하나의 스타일이 고점을 만들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변화하는 적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과거 2004년에서 2007년 중국 관련주가 상승할 때, 2011년 차화정 종목들이 상승할 때, 2017년 IT 및 부품주들이 상승할 때 이때를 살펴보면 주도주가 교체된 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도표를 살펴보면 코스피가 상승할 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아웃퍼폼하는 현상들이 계속 지속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점은 3월 이후에 주도주가 뭐였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많이 뉴스 기사화된 것처럼 3월 이후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한 주도주는 바이오, 2차전지, 인터넷 플랫폼, 게임,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C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진단키트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냈고 2차전지 업종은 전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인터넷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 반도체는 한일무역 분쟁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테마와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게임은 NC소프트, 5G는 통신 장비들이 두드러진 주가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주도주가 지속된다고 판단했을 때 앞으로 중요한 점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섹터를 찾는 겁니다.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의 투자에서 기업 실적이 보인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세계 정부가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위축,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의 산업에 돈을 쓰고자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건 전 세계 정부의 공통점입니다. 7월 14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역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두가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뉴딜 역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분야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돈을 어디에 쓸까요? 이를 보기 위해 2020년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결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경제 성장을 이끌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10대 대표 과제는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고 그린 뉴딜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 SOC의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지 조금은 판단이 서지 않는데요. 관련해서 8월 4일 대신증권 이경민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8월 주식 전망 및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보다도 7월 14일 발표하며 재정 규모가 증가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DNA 생태계 강화 분야가 무려 기존 계획 대비 95%가 증액되었고 그린 뉴딜에서는 녹색 사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88% 증액,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90% 증액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DNA 생태계 강화는 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5G 업무망 및 클라우드 기반 공공 업무 환경을 구현하며 AI를 활용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관련한 사업 분야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VR, AR, AI 머신 등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역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존 산업들을 정보통신 기술로 접목한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전기 수소차, 2차 전지, ESS,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오고 그 대세 상승장에서는 기존에 주도했던 주도주 중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디지털, 그린 뉴딜 관련 산업들이 오를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대형주 우위를 예상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며 외국인이 매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구간에서는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8월 4일 대신증권 이경민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8월 주식 전망 및 투자 전략 보고서를 살펴보면 과거 외국인이 코스피를 추세적으로 매수할 때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가운데 화면에 있는 빨간 선이 중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인데 100보다 높은 수치가 대형주가 강세를 보일 때입니다.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 친 구간을 살펴보면 회색 차트인 외국인의 순매수가 점점 올라갈수록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아웃퍼폼 했고 16년에서 20년에도 코스피 순매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 대형주가 아웃퍼폼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대형주 우위를 예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레슨몬TV의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 인터뷰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영상에서 박세익 전무는 중소형주를 잘 운영하려면 삼성전자와 외국인의 대량 매매 동향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동향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유는 기관 매니저들은 펀드를 운영할 때 벤치마크가 코스피라 내가 코스피 대비 수익률을 더 좋게 냈는지 나쁘게 냈는지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상승을 했다면 시장 수익률만큼 내려면 최소한 펀드에 삼성전자가 시장에 있는 비중만큼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만약 펀드에 삼성전자 비중이 낮다면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장에서는 그 펀드의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이 되면 펀드 매니저들은 좋든 싫든 벤치마크를 이기기 위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펀드에 돈이 무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중소형주는 안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 ETF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ETF 투자 역시 그런 흐름을 강화시키는데요. 어느 시장을 불문하고 ETF 매매는 대세가 되었는데, 우리가 마치 나스닥을 사려면 QQQ를 사고 S&P를 사려면 스파이를 사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는 ETF를 통한 주식 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코덱스 200과 같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를 사게 되면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별로 기업들의 매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대형주의 매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까지 3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올랐던 건 개인이 순매수를 지속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개인의 투자 주체로서 매수세를 우위에 나간다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 행태는 별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소형주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대주주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 12월이 다가올수록 매수 주체가 아닌 매도 주체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9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도 개인의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달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하반기에 매수를 들어온다고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 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4월, 즉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주식 3억 원 이상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자 그룹별로 평균 월별 누적 순매수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코스닥에서는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유지하다가 12월에 순매도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대략 7월부터 지속적으로 순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만 집중해서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2015년부터 확연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12월에는 순매도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지금까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서 대형주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플랫폼과 빅데이터, 5G, 그리고 반도체까지, 그린 뉴딜에서는 전기차와 2차전지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그 대상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오늘의 시장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장세였는데, 주도주들을 살펴보면 5G 섹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 기업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까지 모두 시장 대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언제 사야 할까 살펴보면 8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407, 코스닥이 835였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 10선이나 월봉 5일선이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 촬영일인 8월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꽤나 벌써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8월 17일 대신증권 전략리포트 이경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제안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경민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강세론자인데, 최근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따른 과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2400선에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조정하는 매수 전략도 매수 시점을 늦추고 조금 여유 있게 매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로는 현재 시점은 단기적인 불안 심리와 차익 실현 심리가 동시에 있는 만큼 이 변수들을 확인하고 기다리자는 의견이었습니다. 8월 17일, 그러니까 오늘 8월 18일 장 개장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 오늘 바로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큰 장세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린이 분들이 다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위에 언급한 섹터들 및 종목을 언제 사야 하고 얼마를 봐야 할지 공부하는 영상들을 차근차근 올려드릴 테니 주린이 투자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